엄마 장례식이 끝난 지 4개월 만에 아버지가 재혼을 선언했습니다. 상대는 저와 동갑인 52세 여자. 그것도 제 중학교 동창 50대 중반 박지혜 씨. 남편과 슬아의 자녀 둘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6개월 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폐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3개월의 투병 끝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박영수 82세는 56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던 아버지. 여보, 나 두고 어딜 가? 나도 데려가. 그렇게 슬픔에 잠긴 채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지혜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응, 아빠. 무슨 일이세요? 저기, 아빠가 재혼을 하려고 해. 네. 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빠, 재혼한다.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4개월인데요. 알아. 근데 아빠 혼자는 못 살겠어. 너무 외로워. 그래도 아빠, 이건 너무하잖아요.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랑 동갑이야. 뭐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야. 중학교 동창.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요? 이순자. 너 기억나니? 순간 지혜의 뇌리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순자.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그 해. 날라리. 담배 피우고 싸움질하고 공부는 안 하고 고등학교는 진학도 못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자퇴했다는. 그리고 들었던 소문들. 다방에서 일했다는 소문. 소년원 갔다는 소문. 18살에 임신했다는 소문. 20대에 사기로 감옥 갔다는 소문. 설마 그 순자가? 아빠,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다음 주에 혼인신고할 거야. 뚝. 지혜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그날 저녁 지혜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 최민수 54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재혼을. 그것도 당신 동갑? 응. 그것도 아무나도 아니고. 중학교 때 완전 날라리였던 애야. 지혜는 당장 남동생 박지훈 48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지훈이야. 응, 왜? 아빠가 재혼한대. 뭐? 엄마 돌아가신 지 4개월 만에. 그것도 나랑 동갑인 여자랑.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오빠, 당장 아빠 집으로 가자. 알았어. 30분 후에 봐. 지혜 부부와 지훈 부부는 아버지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동생 며느리 김미라 45세도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일단 들어가 보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거실에서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재훈이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이웃 다 들어. 이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4개월인데.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근데 아빠는 혼자 못 살겠어.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너희 집은 비좁잖아. 내가 가서 민폐만 끼칠 거야. 그럼 요양원이라도. 요양원. 아빠를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아빠 마음은 정했어. 다음 주 월요일에 혼인신고할 거야. 그 여자가 누군데요? 이순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알아. 다 알고 있어. 뭘 알아요? 그 여자가 얼마나 날라리였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지혜야, 그건 다 옛날 소문일 뿐이야. 소문이 아니에요. 저 직접 봤어요. 중학교 때 얼마나 문제아였는지.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아빠는 피곤해. 아버지, 나가. 결국 4사람은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30년 전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988년 중학교 2학년. 이순자는 반에서 가장 문제아였습니다. 담배는 기본. 수업 시간에 껌 씹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화장은 진하게 하고 치마는 짧게 입고, 남자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지혜는 그런 순자가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순자가 지혜를 째려봤던 기억. 뭘 봐? 아무것도. 새 공부벌레잖아. 에이, 재미없어. 순자 무리가 킥킥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순자는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자퇴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야, 순자 자퇴했대. 진짜? 왜? 다방에서 일한대. 돈 벌려고. 헐. 미성년자인데? 그 후로 가끔씩 순자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년원 갔다더라. 임신했다더라. 나쁜 남자 만났다더라. 그리고 한참 후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지나서 동창회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야, 너 순자 소식 들었어? 아니, 왜? 사기쳐서 감옥 갔대. 진짜? 응. 몇 년 살고 나왔다던데. 확인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문. 하지만 지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역시 순자는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30년 후. 그 순자가 자기 아버지와 재혼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그 여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순자 말이냐? 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 다음 날 저녁 7시. 지혜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곳에 서 있는 여자. 이순자 52세. 30년 전에 날라리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조용한 목소리. 지혜야. 오랜만이다.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와. 저녁 준비했어. 거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앉아.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내가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 순자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만났어요? 지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한 2달 전. 순자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응. 노인정에서 만났지.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정에서요? 응. 내 엄마 돌아가시고 너무 외로워서 노인정에 나갔어. 거기서 순자를 만났지. 그래서 2달 만에 결혼을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 지혜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2달. 엄마 돌아가시고 2달 만에. 남편 민수가 지혜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순자 씨, 솔직하게 물을게요. 지혜가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려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 2달 만에. 나이 들면 시간이 별로 없어. 느낌으로 알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느낌이요? 그게 뭔데요? 내 아버지는 나한테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야. 나 평생 따뜻한 사람 옆에 있어 본 적 없어. 근데 내 아버지는 날 소중하게 대해줘. 지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산 때문 아니에요? 순간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아버지 재산 얼마인지 알잖아요. 나는 돈 필요 없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으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문제아였는지 다 아는데. 그건 옛날 일이야. 소년원 갔다 온 것도요? 18살에 임신한 것도요? 20대에 감옥 간 것도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다 소문이야. 소문?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지혜야, 그만해. 남편이 말렸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가 뭘 노리는지 뻔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지혜 부부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지혜는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한 거야? 아니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순자 표정 봤어? 진짜 상처받은 것 같았어. 당신이 틀린 말한 건 아니야. 우리가 장인어른 지켜야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중학교 동창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정아, 나 지혜야. 지혜야. 오랜만이다. 응. 그런데, 너 혹시 순자 기억나? 이순자? 당연히 기억나지. 완전 날라리였잖아. 그치? 그 애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글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소년원 갔다 오고 막 살았다던데. 다른 건, 감옥도 갔다 왔다는 소문도 있었어. 근데 확실한 건 아니고.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지혜는 다른 친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혜. 무슨 일이야? 혹시 이순자 기억나? 순자. 그 애. 완전 문제아였잖아. 맞아. 그 애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모르는데. 왜?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여러 친구들에게 전화해봤지만 확실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다들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지혜는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흥신소. 아니,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대신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이순자 사기. 이순자 전과.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도 검색해봤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감옥 갔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지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그냥 소문이었던 거 아닐까? 응. 그러니까 순자 씨가 실제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소문만 돌았던 거. 설마. 하지만 민수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소문이란 게 얼마나 근거 없이 퍼지는지. 하지만 아니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지혜는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는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했을 때를 노려서 혹시 순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 지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신고 안 했구나. 다행이야.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아. 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신음소리였습니다. 영수야. 좋아. 여자 목소리. 순자야. 남자 목소리. 아버지였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지금.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사랑해. 순자야.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지혜는 귀를 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82세 아버지가 52세 여자와 성관계를. 지혜는 황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아버지를 못 지켰어. 그날 저녁. 지혜는 동생 지훈을 불렀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지혜는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집에 갔다가 2층에서 들은 소리를.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아버지가? 응.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분명히 들었어. 미친.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달인데. 지훈도 분노했습니다. 오빠, 우리 뭔가 해야 돼. 이대로 둘 수 없어. 그래. 그 여자 뭔가 수상해. 분명히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증거가 없어. 지훈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누나 흥신소 알아보자. 흥신소. 응.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여자 뒷조사 확실하게 하는 거야. 지혜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좀 과한 거 아니야? 과해. 누나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데. 집만 해도 10억이 넘어. 거기다 예금, 주식 다 합치면 15억은 넘을 거야. 그걸 그 여자한테 넘겨줄 거야? 지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알아보자. 3일 후. 지혜와 지우는 강남의 한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후반의 남자가 맞았습니다. 이순자라는 사람 뒷조사를 부탁하려고요.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82세 아버지의 재혼, 52세 여자 중학교 때 날라리, 소년원 임신 감옥 등의 소문들. 흥신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네요. 저희가 일주일 정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비용은요? 300만 원입니다. 지훈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순자 씨 사진 좀 주시겠어요? 지혜가 핸드폰으로 찍어뒀던 순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 그 일주일은 길었습니다. 지혜는 매일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전화로 확인했으니까요. 아빠, 혼인신고는 언제 해요? 다음 주에 할 거야. 제발. 좀 더 생각해보세요. 됐어. 아빠 마음은 정했어. 뚝.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완료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혜와 지우는 흥신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순자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혜와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네. 소년원, 감옥 모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기록상으로 깨끗합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저희가 당시 동네 사람들, 지인들 인터뷰해 본 결과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순자 씨는 중학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불량 학생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소년원은? 가본 적 없습니다. 주변 불량 학생들이 갔을 때 순자 씨도 갔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뿐입니다. 18살 임신은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친구가 임신했을 때 순자 씨가 도와줬는데 그게 와전된 겁니다. 지혜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감옥은요? 20대에 감옥 간 적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대 후반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은 있습니다. 역시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였습니다. 네. 당시 남자친구가 사기를 쳤고 순자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경찰 조사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지혜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순자 씨는? 네. 생각보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직원이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27세에 결혼했고 남편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순자가 남편, 딸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택시기사였고 순자 씨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죠. 딸은요? 현재 25세입니다. 이름은 김지은. 지금 뭐해요?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 희귀병입니다. 선천성 면역결핍증. 평생 치료받아야 합니다. 지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는 순자. 그 후로 순자 씨는 혼자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배달 일을 합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새벽 6시 식당으로 출근하는 순자. 작은 경찰을 몰고 배달 일하는 순자. 병원에서 딸을 돌보는 순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직원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순자 씨 계좌입니다. 매달 병원비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렇게 많이요? 희귀병 치료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남편 사망보험금 5천만 원도 이미 다 썼고 본인이 모았던 돈도 바닥났습니다. 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현재 통장 잔고가 80만 원입니다. 사진 속 순자는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네. 순자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 같습니다. 직원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버님께서 병원비 일부를 도와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요? 지난달에 200만 원, 이번 달에 200만 원. 지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걸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병원 관계자들 인터뷰한 결과 순자 씨가 아버님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 괜찮습니다라고 여러 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아버님께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다. 대신 나랑 결혼해주지 않겠냐고 청혼하셨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나. 지훈이 지혜를 부축했습니다. 직원이 물을 건넸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지혜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럼 순자 씨는? 네. 재산을 노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청혼을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계속 설득했고 순자 씨도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직원이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노인정에서 아버지와 순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님도 부인 잃고 많이 외로우셨을 겁니다. 순자 씨도 남편 잃고 혼자 힘들게 살았고요. 둘이 서로 의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안해. 나 정말 최악이야. 무슨 소리야? 순자 언니한테 내가 한 말들. 소년원, 감옥, 사기꾼. 다 거짓말이었어. 지혜는 울면서 흥신소에서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민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순자 씨는? 응.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린 게 아니야. 오히려 거절했대. 세상에. 나 어떡해. 순자 언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지혜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나도 미안해. 오빠도 몰랐잖아. 우리 순자 씨한테 사과해야 돼. 알아. 근데 어떻게 사과해? 내가 한 말들이. 그래도 해야지. 우리가 잘못했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혜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동생도 함께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 순자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그리고 순자 언니. 지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언니를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순자가 당황해서 다가왔습니다. 일어나.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가 언니를 사기꾼이라고, 재산을 노린다고. 지혜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딸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정말. 나도 이해해. 너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지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흥신소 보고서예요. 저희가 언니를 조사했어요. 순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용서해주세요. 순자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자신의 사진들, 딸의 사진들, 병원 기록들. 모든 게 다 들어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네. 고마워. 내 아버지를 걱정해줘서. 그게 자식의 도리잖아. 순자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딸 있어. 지은이. 내 딸. 만약 내가 누군가 만나서 재혼한다고 하면 지은이도 너처럼 걱정할 거야. 언니. 그러니까 괜찮아. 오히려 내가 미안해. 너희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아니에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순자와 지혜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지훈도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다들 진정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지혜야. 지훈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너희 엄마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없어. 너희 엄마는 한 분뿐이야. 나는 그냥 내 아버지 옆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고 싶어. 그리고 외로우니까 서로 의지하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산은 정말 관심 없어. 내가 일해서 벌 수 있으니까. 다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내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는데. 언니. 지혜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병원비.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언니 딸. 지은이도 저희 조카잖아요. 가족이니까. 순자는 그 말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순자랑 결혼하는 거 괜찮겠니? 지혜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행복하세요. 고맙다. 우리 딸 아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야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는 순자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언니, 제가 지은이 만나봐도 될까요? 정말 고마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25세 여자. 창백한 얼굴, 마른 몸. 하지만 맑은 눈빛. 엄마. 지은아, 이분은 내 이모야. 안녕하세요. 저 박지혜예요. 지혜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옆에 있어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지혜는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가 자주 올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고맙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얘가 제일 걱정이었어. 내가 죽으면 이해는 어떡하나.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고마워. 정말. 그날 이후 지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은이와 이야기하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 부부도 가끔 방문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모.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지은아. 한 달 후, 아버지와 순자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순자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둘 다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순자가 지은이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지은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하세요. 주례 없이 간단한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박영수 씨, 이순자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이순자 씨, 박영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순자가 포옹했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순자 언니.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반대했어요. 오해했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버지, 행복하세요. 언니,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은이. 이모가 항상 옆에 있을게.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일어나서 지혜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와 순자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함께 산책하고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순자를 아꼈습니다. 병원비를 도와주고 지은이를 함께 돌봤습니다. 순자야, 오늘 지은이 병원 가는 날이지? 응, 오빠. 같이 갈래? 그럼. 둘은 손을 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지은이를 만나면 셋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 내 엄마 덕분이야. 엄마 고마워요. 우리 딸 사랑해.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도 자주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순자와 함께 요리도 하고 수다도 떨고 쇼핑도 갔습니다. 언니, 이거 어때요? 오, 예쁜데? 둘은 친구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행복해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 다행이다. 지혜야, 고마워. 내가 받아줘서. 언니야말로. 아버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 후 기적. 1년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이 엄마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은이한테 맞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골수 기증자입니다. 이식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회복 기간 후 지은이는 퇴원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는 거야? 응. 우리 딸. 이제 집에 가. 순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지혜도 지훈도 모두 병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은아, 축하해. 이모 고마워요.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응.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 지은이는 울면서 모두를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이는 아버지와 순자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큰 집이라 방도 넉넉했습니다. 지은이는 건강을 회복하며 대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꿈을 이루기 위해. 순자는 딸의 그 모습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15부 마이너스 어머니의 제사. 어느 날 어머니의 제사날이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걱정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불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혜야, 제사 준비 도와줄게. 언니, 괜찮아요? 응. 내 엄마는 내 남편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아버지 현재 부인일 뿐이야. 내 엄마를 존중해야지. 지혜는 순자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제사 당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제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순자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지혜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도 절하세요. 아니야. 나는. 언니,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언니, 제가 아버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 정말 행복하다. 저희도요, 아버지. 순자 만나서, 너희들이 받아줘서.
지은이도 건강해지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너희 엄마 배신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 근데 아버지 아니에요. 지혜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아버지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84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순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순자는 54세.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지은이는 27세.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우리 지은이, 축하해. 외식하러 가요.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갔습니다. 아버지, 순자, 지은이, 지혜 가족, 지훈 가족.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건배.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대했었는데, 오해했고 의심했고 상처도 줬는데, 지금은 정말 다행이야. 순자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뭘 그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요. 나도.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꼭 피로 연결된 것만이 가족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박지혜 씨 가족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외롭지 않고 순자는 사랑받고 지은이는 건강해지고 지혜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나레이션 마이너스 마무리. 50대 박지혜 씨의 이야기. 엄마 돌아가시고 4개월 만에 재혼한 아버지. 그것도 자신과 동갑인 여자와 분노했고 의심했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과 소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진심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혹시 외로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새로운 사랑을 만나신다면 처음에는 놀랄 수도 있습니다.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진심으로 부모님의 행복을 바란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박지혜 씨처럼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사랑,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